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실록들이 정말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요. 새소리까지 들립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예도는 마르크스가 1845년에서 46년에 작성한 독일 이데올로기 초고 거의 첫 부분에 나오는 포예르바하의 인간학적 유물론을 비판하는 거죠. 그 부분 여백에 쓰여진 포예르바하 태제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뛰죠, 여러분. 예도가 풀어내는 마르크스 강의.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마르크스라고 하는 제목의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예도가 4, 5년 전에 해놓은 12개의 강의가 모여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예르바하. 특히 독일 이데올로기는 헤겔 이후에 청년 헤겔 학파들, 브루노 바우어, 이게 마르크스의 선생이죠, 그죠? 브루노 바우어, 포예르바하, 그리고 막스 슈티르너, 모제스 헤스, 다비드 슈트라우스, 이런 청년 헤겔 학파들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죠? 이들은 관념론의 흔적을 가진 철학자들로서 아직 역사적 유물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그런 철학자들이다. 그래서 독일 이데올로기는 관념론의 흔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허위의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회와 역사의 현실에 직면한 그런 인간, 역사적 현실과 사회적 관계 안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보지 못하고 관념론 쪽으로, 여기는 헤겔의 흔적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유물론이기는 하지만 인간학적 유물론에 머물러 있는 이 포예르바하의 철학을 해체하면서, 그죠? 독일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잖아요. 이게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 이데올로기는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 마르크스 연구가들에게. 이것은 특히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을 제시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마르크스 사유의 말기까지 연결되는 많은 개념들이 나타나죠, 그죠? 마르크스의 역사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이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사실 마르크스가 죽고 난 뒤에, 그죠? 출간되는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기는 한데 이리저리 원고가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1930년대가 돼야 1, 2권으로 그것도 모스크바의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연구소에서, 그죠, 출간되죠, 그죠? 물론 개별적으로는 이 독일 이데올로기는 흩어져서 출간되기도 해요. 특히 포예르바하 태제는, 그죠, 1888년에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나고 5년 뒤에, 그죠, 엥겔스에 의하여 슈투트가르트에서, 그죠, 출간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11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태전 위벌 포이얼바흐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11개의 태제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사하는 것은 엄청나죠. 그죠? 여기에서 진짜 마르크스의 얼굴을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도가 풀어내는, 정말 벌써 심장이 뛰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마르크스의 어떤 그 인류에 대한 사랑, 그죠?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예도가 푸는 칼 마르크스,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11개의 태제들,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게라도. 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심장이 뛰는데요. 이 작품은 그죠? 특히 청년 해결학파에 속하는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공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많은 부분 포이에르바흐의 이 인간학적 유물론을 인정합니다. 특히 이런 태제들, 사유가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사유를 결정한다. 이런 태제. 그러니까 마르크스에게서 인간은 뭐예요? 마르크스는 인간을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집을 살펴보면 마르크스에게서 인간은 언제나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맨슈 인데얼 게젤샤프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사회적 관계를 떠난 인간은 마르크스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바로를 마르크스는 자기 방식대로 기술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만의 역사적 유물론을 서술해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막스에게서 인간은 언제나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그죠? 서술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역사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역사는 어떤 경제 결정론에 의하여 이미 지정되어 있는 역사 결정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마르크스는 경직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런 서술 역시도 어느 정도는 마르크스의 원전들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철저히 마르크스는 이 역사를 말할 때, 그죠? 이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생산 관계와, 그죠?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어 가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통합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거라고 서술하지, 이것이 역사가 결정되어 있고 인간은 거기에 수레바퀴에 부속물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해가 많죠. 그죠?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서술도 있기는 해. 그러나 마르크스의 역사는 철저히 인간의 생산을 통한 자연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사물을 변형시키는 노동의 생산을 통하여, 그죠? 토대로서 형성되는 그것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에게서 유물론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계적 유물론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물들을 끌어다 모아놓은 이 세계는 사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물질을 경험하는 인간의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경험론적 유물론도 아니요. 그리고 인간의 활동과 떼놓고, 그죠? 그냥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죽은 사실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수집해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가장 결정적인 마테리알리스무스 유물론의 개념은, 그죠? 철저하게 이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 그죠? 자연과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창조하는, 인간의 자기 창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물질을 변형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그죠? 자본론에 나오는 것처럼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인 거예요. 이런 유물론인 거예요. 마르크스에게서 유물론이 있다면 철저히, 그죠? 인간의 활동과 관계된, 단순하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사물들의 움직임, 그죠? 이 물리적 우주의 유물론, 그런 사물들의 운동과 어떤 개별적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총체적 유물론과는 거리가 멀다. 경험론적 유물론도 아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관계 맺으면서 자기의 생존 수단을 얻어내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홀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사회적 관계의 총체 안에서, 그죠?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 의하여 변형되어 가는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역사적 유물론인 거야, 여러분. 쏙 들어줘, 그죠? 이런 것들이 독일 이데올로기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1, 2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1권의 서문과, 그죠? 1장의 포이에르바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르바하 태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태제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의, 그죠? 역사적 유물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공산당 선언에서 나타나는 그 특정한 역사의 발전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계급투쟁의 어떤 역사의 무르익음이, 그죠?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부르주아지 역시도 프롤레타리아의 대의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것들 역시도 이 독일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품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예르바하의 11개의 퇴제, 그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포예르바하의 인간학적 유물론은 마르크스가 볼 때는 아직 불의 강을 완전하게 걷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학은 포예르바하의 사유를 통과해야 된다. 이건 뭐죠? 불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불의 강을 건넌다는 거, 포이어바흐, 불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은 결코 종교적 심성 안에 갇혀 있는 류적 존재로서의 자연적 유대로 묶여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실성 안에서, 그죠? In der Wirklichkeit der Geschichte, 역사의 현실성 안에서 피와 근육을 가진 인간, 이 역사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인간, 노동하는 인간, 노동을 통하여 자연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하는 인간, 그죠? 이 인간은 철저히 사회적 관계의 총체 안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유물론적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죠? 포예르바하는 결코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포예르바하의 그 사유를 해체하면서 마르크스는, 그죠? 그 유명한 포예르바하 마지막 11번째 태제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그 유명한 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단지 다양하게 세계를 해석해왔다. Aber es kommt darauf an, sie zu vollenden. 그러나 관건이 되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마지막 포예르바하의 어떤 이 태제 끝에 이르게 되면은, 그죠? 정말 이 마르크스의 엄청난 그 실천력, 프락시스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포예르바하의 어떤 기독교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심성에 근거한 종교 비판은 결코 이 역사적 유물론에 이르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사회적 동물로서의 그 인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학적 유물론은 불의 강을 덜 걷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가장 명확한 비판의 지점은 바로 이 포예르바하가 종교 비판을 수행하면서, 그죠? 그가 중점을 두는 인간학에, 그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살과 피로 움직이는 그런 진짜 인간이 아니라, 포예르바하의 인간은 종교적 심성 안에서 찾아낸 추상적, 보편적 인간인 거예요. 추상적 개인이 유적 보편성을 통하여 인류에게로 통합되어 가는, 그러나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인간, 여기에 그 비판이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거야. 포예르바하는 그리스도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에서, 그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 종교는 신을 인간의 본질에서 프로젝지온, 이미 이 포예르바하의 철학 안에서 그 유명한 프로이트의 투사 개념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질 속에 숨어 있는 최상의 것을 찾아내어 신에게로 투사하는 거예요. 신의 위대한 사랑은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인간의 사랑을 신에게로 투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뭐냐? 종교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신에게로 투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신 역시도 만들어낸 거죠. 그죠? 청년 해결학파의 철학자들과, 그죠? 마르크스가 좋아하는 그 신은 누구겠어?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죠. 그죠? 신에게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가져다죠. 인간을 사랑한 자, 그 프로메테우스. 신들은 없다. 신들은 떠났다. 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다. 인간의 살아있는 이 피 끓는 노동을 통하여, 그죠? 인간에 의하여 역사는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최상의 것을, 인간의 위대한 사랑을, 인간이 갖고 있는 최상의 위대한 것들을 신에게로 투사해서 신을 만들어. 그래서 신은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인간의 본성 안으로 다시 되돌려서, 그죠? 진정한 인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역사와 사회로부터 분리된 인간인 거예요. 추상적 사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감성적 직관, 안샤움, 이 진리히카이트, 감성, 안샤움, 직관, 이런 것들을 포예르바하는 정말 좋아하잖아. 인간이, 그죠? 자기 자신의 종교적 심성을 갖고 만든 그 최상의 가치들을 신에게서 빼앗아서 다시 인간에게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종교의 본질,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그죠? 이런 투사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추상적 사유와 직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런 인간이죠. 그죠? 여기에는 사회와 역사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역동성을 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지? 그냥 추상적 사유에 의하여 개인의 어떤 종교적 심성에 호소하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학적 유물론은 결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을 획득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종교적 심성 안에서 추상적 사유, 직관에 호소해서 만든 이 인간은 어떤 사회적 실천에 의하여, 그죠? 인간의 변혁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의 변혁을 통하여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이것은 철저히
해결의 관념론적인 어떤 흔적이 숨어 있는 거죠. 독특하게도 이런 비판을 마르크스는 해결의 변증법에 근거하여 해결의 객관 정신에 놓여 있는 거죠.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실현해 가는지, 그죠? 이런 것에 근거하여 포예르바하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해결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중적이야. 이건 자본론까지 갑니다. 그의 말기까지 그는 해결을 선생이라 그래. 그러나 해결의 관념론을 또 비판합니다. 해결의 어떤 이 변증법 안에서 역사의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그것은 뭐야?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야. 해결의 변증법은 이 현재의 현상은 언제나 생성의 과정 안에 있고, 이 생성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각기 그때마다의 현재의 현상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는 균열과 어떤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은 부정성을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부정성의 힘으로써 지향을 통하여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힘인 거야. 그래서 이 부정성의 흔적이 놓여 있는 곳마다 해결의 철학은 소외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 소외를 마르크스는 노동하는 인간을 통하여, 그죠? 역사를 변혁시켜 가면서 이것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막스인 거야. 그래서 해결을 좋아하는 거예요. 소외 개념은 다르지만은, 그죠? 소외를 극복하는 방식이 달라. 해결하고 마르크스는. 그러나 포예르바하를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는 해결 변증법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뭐냐? 이것은 종교적 심성,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 심성에 근거한 그런 류적 존재, 추상적 개인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 속에 사회적 총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인간은 뭐예요? 어떤 사회적 실천과는 아무런 연관을 못 맺고 단지 관념론적인 이론과만 관계를 맺는 그런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예요? 이런 포예르바하의 인간학적 유물론을, 그죠? 걷어내고 진짜 인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 노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하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역사의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 이 운동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독일 이데올로기를 잘 살펴보면, 그죠? 마르크스는 결코 노동만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노동과 그리고 섹스, 생식, 또한 의식,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에로스를 통하여, 그죠? 가족을 구성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신체로서, 그죠?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산을 통하여
자기의 생존 수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 토대라고 봤고, 역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1차적인 거야. 2차적인 건 뭐야? 이런 노동의 힘에 의하여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는 생산관계와 생산력에 의하여 형성되어 가는 이 1차적 역사를 해석하는 정치, 문화, 종교, 법, 예술 이런 거는 역사에서 2차적인 건가요? 이런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부 구조의 이 노동을 통한 생산적 창조가 역사의 1차적인 요소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역사적 유물론 안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 게 포이에르바하의 태제의 핵심인 거예요. 종교적 심성을 통하여 만들어낸, 그러나 역사와 사회로부터 유리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꽃을 꺾는 인간. 그래서 역사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 인간,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론과 테오리, 프락시스, 실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은 포이에르바하의 종교적 심성에 근거한, 그죠? 투사 이론에 근거한 이러한 인간의 본질은 단지 이론적인 지식만을 제공해 주는 거야. 지식은 결코 어떤 이론을 통하여 객관성을 얻을 수 없는 거야. 칼 마르크스한테서 뭐야? 모든 객관적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와 역사 안에서 실천하는 인간, 노동을 통하여 삶을 만들어가는 그 인간이 핵심적인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거죠. 18세기에 프랑스의 유물론을 비판해 버리잖아. 그죠? 환경과 교육에 대한 유물론적 학설은 뭐야? 정말 중요한 그것은 바로 환경 역시도 인간이 만든 것이요. 교육은 뭐야? 모든 교육자는 영원히 자기 스스로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 이러한 교육과 이건 자기 실현이죠. 그죠? 마르크스한테서는. 그리고 환경은 뭐야? 인간이 만들어간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떤 깨어있는 의식, 끊임없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자기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이 의지, 그죠? 이런 의식이 환경을 바꿔간다라는 거야. 환경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을 결정하는 게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있는데, 이 객관주의를 강조하게 되면은 역사 결정론에 빠지게 되는 거야. 이게 스탈린이 빠졌던 거잖아. 그리고 칼 카우츠키가 빠졌던 거고. 그러니까 역사는, 그죠?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생산 관계보다는 생산력에 중점을 두고, 그죠? 스탈린이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1인 국가, 소비에트 국가 이데올로기를, 그죠?
이야기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도그마화 시켰는데, 이런 객관주의를 강조하면 인간의 주관주의는 그죠? 역사 속으로 그냥 톱니바퀴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역사가 인간을 결정해버리게 되는 거야. 인간의 주체는 뭐야?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야. 이건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슬라보의 지정 역시도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구조주의적 담론 안에서 해체되는 그 주체를 거부하고 까다로운 주체를 말하잖아.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흔적이야, 여러분. 인간의 주관주의가 그죠? 역사의 객관주의와 만나서 상호작용하면서 그죠?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산관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생산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여 또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생산관계를 강조하는, 생산력이 아니라 그런 철학자들은 누구야? 그람시, 그리고 루카치, 계급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죠? 계급투쟁의 역사가 중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알티세르, 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인간의 이 주체의 결정에 의하여 그죠? 역사는 어느 정도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변증법적 통합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그죠? 아무리 힘이 세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주관이 그죠? 이 주관주의가 계급투쟁을 통하여 그죠? 역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은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어디에서나 그죠? 그 혁명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 무르익어야 된다 그랬고, 그죠? 이런 역사의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는 정말 어떤 경계를 가는 듯한 아슬아슬함이 있는 거야.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거야. 마르크스 원전에, 여러분. 이런 역사관 안에서, 그죠? 인간은 창조하는 장가야. 그래서 포예르바하의 이러한 종교적 심성에 근거한 추상적 사유와 직관에 근거한 그 감성이 어떤 대상을 그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론에 머무르는 이런 철학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을 창조하는 그런 마르크스 자신의 사유에 의하여 그죠?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지식을 얻는 것은 그죠? 단지 사유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마르크스에게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그죠? 실천을 통하여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은 실천에 의하여 이 땅 여기 역사와 사회적 관계의 총체성 안에서 인간의 실천을 통하여 그죠?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 사유의 진실인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나 그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그죠? 그러나 이 환경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교육의 유물론적인 교훈은 뭐야? 모든 교육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것만. 단지 역사의 힘에 수동적으로 톱니바퀴와 같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구조주의적 인간, 그죠? 그 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그러나 계급투쟁을 통하여, 그죠? 계속해서 역사의 참여를 통하여 환경을 바꾸어 나간다면, 실천적 혁명을 통하여 이 세계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마르크스 철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이에르바하는 단지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해석해 왔다. 세계를 해석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 자신이 주장하는, 그죠?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 거야. 이건 뭐야? 이론과 실천의 차이인 거야, 여러분. 쏙 들어오죠, 그죠? 이런 엄청난 의미들이 포이에르바하의 11개의 태제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죠? 다양하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주장들을 통하여 이론과 실천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총체성 안에서 살아있는 피를 갖고, 그죠? 뛰는 심장을 갖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노동하는 그 인간, 그것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1차적 요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다양한 흔적들을 넘어서 마르크스는 살아있는 인간들, 그리고 계급투쟁을 통하여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어떤 경제적 관계들조차도, 그죠? 이 세계에 노동하는 인간들에 의하여 역사는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교훈은 뭐야? 마르크스가 주는 교훈은 이런 건가요? 여러분들 내란을 겪으면서, 그죠?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그 내란의 밤을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다 봤잖아. 역사를 만드는 거는 이 새끼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은 왕족과 귀족과, 그죠? 인텔리겐tsi아나, 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배웠다고 하는 그런 새끼들이 아닌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살과 피를 갖고, 그죠? 사회적 사부 구조를 건설해가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일반 서민과 국민인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가르쳐주는 핵심인 거예요. 헌법이 국민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 역시도 뭐야? 마르크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의 상부 구조는 이 국민의 하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민중이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르크스가 가르쳐 주는 거는 이런 건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역사적 예수의 삶과도 관계되죠, 그죠?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는 민중인 거야.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의 사유 안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객관적 지식은 어떤 가난한 사유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역사에 참여할 때, 내가 역사 속에서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지식은 얻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유의 지식은 증명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은 계속해서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역사를 형성해가는 인간들의 의식과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가슴이 뛰는데요.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왔다. 그러나 관건이 되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이 작품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은 단지 물질적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이 포예르바하의 태제를 통하여 마르크스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 조건을, 그죠? 변화시켜가는 주체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환경을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 왔다라고 한다면, 이 인간은, 이 환경은 인간에 의하여 다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죠? 포예르바하가 가르쳐준 그 인간학적 유물론과 마르크스 자신이 제시하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는 것. 물질적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은 이 물질적 조건을 변화시켜가는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거, 그죠? 거기에 단서를 붙이자면, 그러나 그 역사의 조건들은 쉽게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주체는, 그죠? 끊임없는 사회적 관계의 활동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슬라보의 지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주체의 죽음을 거부하고, 그죠? 까다로운 주체를 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